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저기 고3 수학선생님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인연이 돼서 그래서 여기까지 끌려오게 됐습니다. 일단 네. 선생님 소개를 해야 될까요? 궁금해요?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얘기 없으면 패스. 궁금해야지. 사탄 과목 아직 선택을 잘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전반적으로 사탄 과목에 대한 걸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뭘 선택해야 될지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 약간 특징이나 이런 걸 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원래는 여러분들이 1시에 왔으면 선생님이 사문 문제를 좀 몇 개를 같이 풀어보려고 했어요. 같이 풀어보면서 왜냐면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약간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분석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좀 같이 풀어보려고 했는데 근데 일단은 시간이 좀 그래서 지금 풀기는 그렇고 전반적으로 과목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사회문화를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걸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어떤 식으로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커리가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다른 거 뭐 질문을 받거나 다른 거 뭐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게요. 알겠죠? 탐구 과목은 몇 개 있는지는 알지? 사탐 선택 과목이 몇 개나 있지? 잘 몰라? 사탐 선택 과목 몇 개나 있니? 어? 몇 개 있어? 한 8개 정도. 순수하네요. 고3인들이 이게 사탐국에 4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4개 파트가 있는데 일반사회 파트 있고 지리 파트 있고 윤리 파트 있고 역사 파트 있고 이래가지고 크게 4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4개 파트 중에서 일반사회 쪽에서 얘기하는 게 사회문화하고요. 그 다음에 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일반사회 파트입니다. 일반사회 파트고 지리 파트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 한지가 있고요. 한국지리 해가지고 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지리 해가지고 세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지, 세지가 지리 파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리 파트에서 이야기하는 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활과 윤리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생일 배우면서 알겠지만 윤리가 이론 규범이 있고 실천 규범이 있는데 이건 실천 규범 쪽에 가까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론 규범에 가까운 게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배울 수 있었던 과목인데 윤사입니다. 즉 윤리와 사상 과목이 약간 이론 윤리거든요. 그래서 윤사는 솔직히 좀 딱딱해요. 딱딱한 대신 답은 명확하게 나오고 생윤 같은 경우는 딱딱하진 않아. 유연한데 문제는 비문학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말을 좀 꼬아서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낚이기 딱 좋은 게 약간 생윤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좀 이따 마저 이야기를 하고 역사 파트 관련된 게 3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세계사가 있고요. 동아시아사가 있고요. 한국사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사는 뭐예요? 얘는 필수잖아. 얘 필수니까 얘는 열애로 하고 그럼 나머지 몇 과목? 9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2과목을 선택합니다. 물론 막 그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번에 그 재수정규반 아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얘기 보니까 문과 과목 하나, 이과 과목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일반적이진 않은 거지.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 뭐 그렇게 하고 막 자기 뭐 좀 하다가 이제 오는 거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9개 중에서 2가지를 선택을 한다. 자, 이 중에서 선택을 제일 많이 하는 과목이 뭘까요? 이 중에서 선택을 제일 많이 하는 과목이 생활관리 과목이에요. 생활관리 과목이 왜 선택을 제일 많이 할까? 작년 문이과 해가지고 시험 치는 과목 때 평균 냈을 때
응시생이 대략 문이과에서 한 4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문과 20만 중에서 이 생활관리 과목 2개씩 하니까 이거 선택한 애들이 14만 명입니다. 14만 명. 그럼 14만이라고 하면 거의 압도적인 거지. 왜냐면 작년에 경제시험 친 학생이 5천 명이 안 돼요. 4,700인가 몇 명밖에 안 돼. 근데 이 14만 명이 친 거야. 그럼 애들이 왜 이렇게 세균을 많이 칠까요? 생활관리 과목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생활관리 시험지 막 하나를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잖아요. 자기가 정상적이고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문학이나 비문학기도 그렇고 국어적으로 독해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시험지를 줬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험을 쳐도 적어도 한 20점 가까이는 나오는 게 생활관리. 왜? 옳은 거 찾으면 돼요. 그리고 약간 비문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제시문에서 딱 봤을 때 요구하는 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공부 안 하고 쳐도 한 20점 안팎으로 나오는 과목이 생윤이에요. 근데 이 생윤이 뭐가 문제냐면 공부 안 하고 시험 쳐도 한 20점 안팎 나오니까 그런 경험 있을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모의고사 같은 거 칠 때 이거 한번 쳐볼까 해가지고 시험 쳐본 적 없어요? 그렇게 쳐보다 보면 생윤을 3번쯤 해봤을 텐데 내용이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진 않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과목의 문제점이 뭐냐? 이거 쉬운 거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공부를 하기 시작하다 보면 이게 점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진다는 느낌. 그러니까 뭐냐면 어설프게 공부를 하면요 20점도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제대로 공부하다가 너무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너무 깊게 들어가면 그러면 모든 말이 다 맞는 말처럼 보일 수가 있어. 윤리 과목이 약간 그런 특징이 있어. 왜냐하면 윤리는 결과적으로 논리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럼 논리적으로 싸웠을 때 이쪽으로 얘기하면 이게 맞고 이쪽으로 얘기하면 이게 맞고 그럼 결국 다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생윤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너무 깊게 들어가는 학생들은 오히려 수능에서 한 문제씩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섞이는 거지. 근데 어차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윤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생윤은 기본적으로 5개 약간 함정이 될 만한 게 좀 어려워.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있고 나머지 15문제는 그나마 무난합니다. 그래서 생윤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그리고 선택자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공부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어. 물론 이제 점수는 별이고 그 다음 얘기고 점수를 떠나서 일단은 빠르고 쉽게 잡을 수 있는 과목은 일단 생윤 쪽이 빠르고 쉽게 한번 쭉 갈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약간 자기가 비문학이 약하거나 아니면 개념이 약하거나 암기 위주로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 이건 솔직히 1등급 받기 어려워요. 그게 일단 생윤 과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선택지가 제일 많은 과목이 뭐냐? 그게 사문이에요. 그래서 사문이 대략 몇 만이 치냐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12만 명이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선택하고. 그래서 12만 명 정도가 선택을 해서 시험을 치는데 이 사문은 솔직히 이론만 쭉 나간다 그러면 하루에도 끝낼 수 있어요. 하루에도 끝낼 수 있는 과목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 사문은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싫어할 만한 요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능이 총 몇 문제 나옵니까? 20문제 나오잖아요. 근데 이 20문제 중에서 3문제가 킬러 문항입니다. 근데 이 3문제가 뭐냐면 표 분석 문제.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프린트 있죠? 거기에 보면 그 3문제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뭐 성불평등 관련된 거, 사회부양제도 관련된 거, 인구부양비 관련된 거 해가지고 이 3가지가 분석 문제로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문제 이렇게 한번 이따가 훑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스토리텔링식이 좀 엮여가지고 그래서 수학적으로 문제를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수학을 놓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문을 선택을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독해력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그리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문 분석 문제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진짜 독학으로 공부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꼬여요. 꼬이고 뭐가 뭔지 접근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무튼 그래가지고 수학을 중도에 포함하는 수포자들 같은 경우는 사문을 선택을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긴 한데 오히려 수포자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게 사문일 수도 있어요. 왜? 몇 개만 잘 기억을 하고 몇 개의 접근법만 기억을 하면 20개 갈 수가 있거든.
근데 그걸 학생들이 모르는 거지. 얘기해 주진 않으니까. 그리고 근데 일단 어쨌든 수학적인 그런 세 가지 문제의 킬러 문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이 12만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나머지 17문항이 개념만 좀 잡혀 있으면 문제 푸는데 그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지. 그럼 왜 그런지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 선택을 제일 많이 하는 과목은 뭐냐? 세 번째로 선택을 제일 많이 하는 과목은 한지. 근데 이 한지가 원래는 예전에 한 4만 명 정도 시험을 쳤거든요. 그 전에는 사문 한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생윤이라는 과목이 생기면서 한지 쪽이 생윤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4만이 시험을 쳤는데 작년에는 이게 3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즘 한지가 좀 재미가 없다. 보통 한지하는 학생들은 세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세지하고 한지가 어떻게 보면 같이 연동이 되는데, 근데 작년 걸 딱 보니까 일단 한지 쪽에서 인원이 떨어지고 이 인원이 생윤 쪽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생윤 선택자가 원래는 한 13만에서 12만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확 올랐어요. 이게 한지에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윤사, 세지, 전문.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로 약간 비슷비슷한데, 얘까지도 얘기하면 비슷비슷한 과목들인데, 얘까지 얘기하면 얘는 조금 여러고, 얘까지 이야기하면 좀 비슷비슷한데 얘는 다 2만대입니다. 그냥 거의 한 2만 명대에서 2만 명대에서 시험을 치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떨어져서 한 얘는 그래도 15,000명 안팎으로. 그러니까 거의 차이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고 얘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학생들 중에서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택하고 선택할 때 그럼 뭘로 선택하느냐 그랬더니 일단은 시험 치는 학생이 많을수록 그럼 1등급에 들어가는 학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수로 보면야 그렇지. 수로 보면 그런데 어차피 퍼센테이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직히 의미가 없어. 예를 들어 제가 경제시험 치고 싶다 그러면 쳐도 돼요. 4% 안 하면 되면 되는 거예요. 5,000명 미만으로 시험 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5,000명 미만으로 시험 치는데도 5점 미만도 있고요. 10점 미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택한 과목에서 자기가 몇 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지. 재학생들이 아무래도 이런 정보도 잘 없고 대부분 뭘 생각하냐면 수시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왜 재학생들이 수시를 생각하느냐? 당연히 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한 게 있는데 아깝잖아요. 아깝고 우리 학교는 주로 수시, 선생님들도 특히나 학교 선생님들도 수시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 수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신이 뒷받침돼야 되거든. 그럼 내신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는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나 이런 거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선생님은 이거 선호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럼 수시를 해서 내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학교 선배들 중에서, 즉 작년 졸업생이나 이런 사람들 봤을 때 여기서 스카이, 서성환, 중경회 씨 이런 데 몇 명이 나가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 그래서 재수 시장이 무관하다. 선생님이 재정반에서 애들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재정반에 있는 애들 재수하고 싶어서 하는 애들 없어요. 그들도 얘기 들어보면 다들 수시로 해가지고 대학 갈 줄 알았어. 근데 수시로 해가지고 대학 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거기서 날 만나는 거지. 그럼 이들은 왜 수시로 해서 대학을 못 갔냐? 수시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하잖아. 경쟁률이 4명 뽑아요? 4명 뽑는데 근데 120명이 지원을 했어. 네. 4명 뽑는데 120명이 지원하면 1대 30 아닙니까? 그럼 학생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29명만 제끼면 된다 이 생각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116명 제껴야 돼요. 수로 29명 제끼고 뒤에서 30번째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학생이 못하는 거라. 그래서 의외로 수시의 문턱이 높지가 않아요. 물론 수시로 많이 뽑아가려고 이렇게 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지, 수시로는. 그래서 오히려 강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쪽 대치동 이런 쪽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잖아요. 돌 때 딱 공부를 시켜. 그래서 1학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까지 딱 쳐봐. 쳐본 다음에 학생이 3등급 미만이다. 3등급 미만이면 그때 이제 부모님이랑 자녀들이 결정을 합니다. 결단을 내리는데 어떤 식으로 결단을 내리냐?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내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3등분 미만이면요, 스카이든 서성하이든 자기들이 원하는 데 못 가요. 못 가니까 아예 내신 포기하고 뭐 하냐면 이때부터 정시로 올리는 거예요. 정시. 그래서 선생님이 아는 그 원장님 자녀가 있는데 강남 8학번에 학교를 나왔어요. 학교를 다녔어요. 고1 딱 들어가면서 그 원장님이 일부러 강남 쪽에 학원을 차렸어. 잘 나가시는 분이거든. 강남 쪽에 학원 차려가지고 거기에서 고3 애들 대상으로 수업하시면서 자기 아들 고1인데 고3 수업을 같이 듣게 했어요. 수능 수업을. 그렇게 3년 동안 공부시킨 다음에 그래가지고 뭐 했냐? 3년 동안 공부시킨 다음에 정시로 서울대 온 거죠. 아예 그러니까 걔는 전략적으로 그냥 정시 노린 거야. 왜? 솔직히 강남에서 그 정도 공부할 정도로 공부하면 그러면 정시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거지. 특히나 재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재수생에 비해서 수능은 진짜 불리한 이유가 내신 챙겨야 되죠. 학교 행사해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서 뭡니까? 적성 관련된 활동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능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수능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사회문화 얘기하면 알겠지만 수능에서 사회문화 나오는 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내신은 이게 또 4개로 나뉘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거 가지고 학생들을 줄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막 진짜 뽀장뽀장하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수능이랑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그럼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본류를 놓치고 뭐 나름 학교 생활은 잘했다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갔다? 이건 좀 힘들 수가 있대요. 두 번째 부류는요, 이 예체능으로 돌려. 왜냐면 그냥 예체능으로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하면 그나마 등급 어느 정도 좀 낮아도 수능 최저하고, 그럼 수능 최저하고 실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하면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신 뭐 이 정도 해가지고 그쪽 사회권 대학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대학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빠져가는 거나 아니면 뭐 외국 가거나 이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는 그런 진짜 대표적인 입시 과열 지역 아닙니까? 과열 지역인데 그럼 나머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어떠냐? 여러분들 특히나 코로나 세대잖아요. 코로나 세다 보니까 맨날 인강이나 이런 거 익숙하다 보니까 거기에 되게 쉽게 접해 있거든. 접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별로 크게 그게 없어요. 생각보다 이게 지금 공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방향인가? 그리고 대충 봤을 때 이 정도 점수 나오면 되겠지? 이 정도면 뭐 어디 갈 수 있나? 뭐 내가 원하는 데는 여기지만 뭐 구체적으로 여기 갈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막상 이제 뭐가 되냐면 6월, 9월 딱 두 개 치고 나면 학교에서 원서 쓰거든요. 이때부터 난리 나는 거지. 왜? 자기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생각보다 많잖아. 그리고 수시로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는 보장이에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 뭐 해야 되냐? 이때부터 학생들이 뭐 하냐면 원서 쓰면서 일단 6월 달에는 자소서 쓰느라고 자기 점수 깎아먹고요. 그 다음 9월 달에는 원서 쓰고 나서 오히려 수시로 가겠다고 목매면서 평소보다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정시 점수가 좋을 리가 없잖아. 그럼 정시 점수 안 좋고 그 와중에 수시도 다 떨어졌다? 그럼 이제 오는 거죠. 이제 선생님 같은 사람 만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남은 시간은 200 며칠밖에 없어. 우리 이제 시한부야. 이제라면 진짜 공부하는 겁니다. 1년 내내 그냥 아침 8시 20분 8시 20분에 딱 등원해가지고 저녁 10시까지 딱 학원 들어가지고 밥 다 먹으면서 거기서 10시까지 계속 공부하는 거야. 수능만 주장해서 하는 거지.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나마 이쪽 서울이나 이쪽은 학생들이 그나마 수능이 재종반도 잘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방에서 공부하려면 기숙학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또 공부하다가 대학 가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학 가는 게 낭만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쉽지도 않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지금 251 며칠 남았죠? 저렇게 며칠 남았는지 아니? 수능까지? 며칠 남았는지 알아? 코봐. 이게 재학생입니다. 재정반 가면 거기 딱 붙어있어. 칠판에 지금 240 며칠인가 250 며칠 남았어요. 딱 붙어있어요. 하루하루 카운트해. 그냥 피 말리는 거지. 그리고 재수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대학 갈 생각 없거든. 왜? 정시로 해가지고 자기 내신보다 훨씬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무트를 수시로 갑니다. 근데 그 생각하고 오는 애들도 기본적으로 40%밖에 성공을 못해요. 나머지 60%는 재수 성공하기 힘들어. 왜?
초반 페이스, 처음에 마음먹은 거를 11월까지 끌고 가기가 힘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8시 20분부터 해가지고 10시까지 공부하는 거 이거를 장장 10개월 가까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큰 길입니다. 그 정도 근성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구간인데 자기 관리하면서 유지가 돼야 그런 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거예요. 작년에 선생님이 가르쳤던 애 중에서 6월 점수가 얼마냐면 4등급 4.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는 1 찍었어요. 나는 재정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하냐면 진짜 3월부터 해가지고 6월까지 해가지고요. 아예 하면 끝내버립니다. 표본서까지 다 끝내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학생들한테도 무슨 얘기냐면 1년 공부에서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는 사탐밖에 없다. 근데 그 와중에 일단 탐구는 궤도 미리 만들어 놓고 어차피 국어나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수능 때까지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 되고 물론 탐구도 계속해야 되지만 일단 탐구를 6월까지 궤도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탐구는 유지하면서 나머지의 비중을 좀 높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국어나 영어나 수학은 단기간에 점수 못 올리잖아요. 근데 솔직히 탐구 같은 경우는 맘먹으면 3개월 만에 점수 올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얘는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국영수가 4사이 나왔어요. 4사이 나왔는데 탐구 같은 경우는 1, 2 나왔지. 얘 수능치고 어디 갔을까요? 얘 수능치고 어디 갔냐면 이게 갔습니다. 당연히 이 점수보다 훨씬 높아졌지. 2등급 이내 나왔지. 왜? 맨날 검은 걸 나와. 특징 보면요, 이런 애들 특징은 성실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재중반에서도 선생님 딱 강의해보면 대학 간 애들하고 안 간 애들 딱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대학 진짜 가는 애들은요, 수업 시작한 날부터 해가지고 11월 달에 수능 전까지 해가지고 종강하기 전까지 수업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들어옵니다. 가끔가다 한 번 빠진다 그러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진도 뭐 어디 나갔죠? 질문하고 프린트 받아가요. 근데 재종반은 기본적으로 수업을 3월에서 6월, 6월에서 9월, 9월에서 11월 세 바퀴를 돌리거든. 그럼 이때 진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거 가지고 반복하고 이거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내용 하는 건데 안 질리겠어? 뻔히 아는 내용인데 얘들이 수업을 왜 듣겠어? 알아도 이걸 수능 때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듣는 겁니다. 근데 가끔 어떤 학생들이 되면 3월에서 6월까지 딱 수업 끝나자마자 선생님 이제 사탐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된 것 같아요. 왜? 6월 시험 쳐보면 딱 나오거든. 그럼 6월 시험 쳐보면 솔직히 크게 실수 안 한다 그러면 2, 3등급 나올 수 있어요. 1, 2, 3등급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 40점 이내에서 딱 들어온단 말이지. 그럼 들어오면 선생님 사탐이 이제 잡힌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럼 국어하고 영어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으니까 탐구 시간에는 좀 못 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죠? 가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애들 있지? 얘들은 수능 치고 나서 연락이 없습니다. 이미 마음가짐이 글러먹은 거야. 어떻게 보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루틴을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수업 시간표 딱 짜주면 그 시간표 안에서 일단 자기 공부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문이 일주일에 3시간 들었거든요. 한 번 딱 3시간 해요. 3시간 하면 그 3시간 안에 수업 내용 알지? 알면 들어와가지고 수업 듣다가는 또 자기 문제 풀면서 그 시간 동안은 딱 사문 공부를 하는 거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6월에 딱 점수 받는 애들이 저는 이제 딴 거 공부할래요. 딴 거 공부하다 당연히 까먹지. 까먹는데 문제는 그걸 까먹는다고 인지를 못한다고. 왜? 옆에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약간 자만심 들어가지고 이거 실수했군. 이거 그냥 실수한 거 다 아는 내용이야. 뭘 다 아는 내용이야. 이게 진짜 아는 내용인지 아닌지는 지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개념을 가르쳐줬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보니까 알겠어. 알겠어. 이거 되게 쉽네. 그렇게 해놓고 내가 설명해봐 그러는데 설명 못한다 그럼 모르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되면 수능 가서 문제 풀 때 못 푸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만 응용해놨다? 이게 뭔 소리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그 정도 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 왜? 결국은 수능은 하루 당일날 딱 시험 치는 거기 때문에 실수를 줄여야 되거든. 그럼 실수를 줄이려면 평소에 계속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진짜 컨디션이 안 좋아도 딱 봤을 때 이건 답이 이거야. 이게 나오게. 함정에 빠지지 않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내가 딱 티난다고 그랬잖아. 성실한 애들이 진짜 잘해요. 성실한 애들이 나중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갔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고3 아닙니까? 고3이고 어쨌든 사회문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재학생들을 3월, 6월, 6월, 9월, 9월, 11월 이렇게 돌리기는 힘들고 일단은 그래도 선생님은 가급적이면 6월 전까지 진도를 한번 다 돌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분석 문제까지 시간 되면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만약에 내신 대비 이런 거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뭐 한 1일 휴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신 대비할 때 휴강을 하되 대신 그때 질문을 좀 받아주던가 아니면 거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건데 어차피 내신은 3학년 1학기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뭐 재수한다 그러면 2학기까지 들어가는데 솔직히 재수하러 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수시 생각하는 애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3학년 나갈 겁니다. 자, 그럼 3월에 3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느냐? 끝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신은 못 끝내요. 내신은 3개월 안에 못 끝내요. 왜? 이건 학교 선생님 마음이거든. 문제 출제자가 학교 선생님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내신 잘 따고 싶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 수업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럼 3은 그런데 수능 3은은 그러면 이게 3개월에 끝낼 수 있느냐? 끝낼 수 있죠. 왜?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프린트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프린트 보시면 알겠지만 EBS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능 특강 있죠? 수특이든 수능 완성이든 이게 몇 강으로 되어 있냐면 16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6강으로 되어 있는데 이 16강 중에서 16강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수능은 몇 문제라고 그랬어요? 20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뭔가 보여야지. 뭐가 보입니까? 한 강에 3문제에서 2문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신은 한 강에 5문제, 6문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게다가 내신은 학생들이 변별력 만들어야 되죠. 그럼 교과서 어디 끄트머리에서 아니면 선생님이 준 프린트 어디 내용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은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열심히 듣다가 혹시라도 학교에서 뭐 프린트나 뭐 이런 거 썼는데 잘 모르겠다고 와서 질문하면 선생님이 설명은 해줄 수 있지. 해줄 수 있는데 일단 한 강당 한 문제에서 2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많이 나와봐야 3문제인데 그 3문제 나온 데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문제에서 2문제 또는 3문제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국어 표시해 놓은 거예요. 프린트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능 3을 선택한다 그러면 이 프린트에 거기 기출분류표 있죠?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 주제어 쭉 따져보면 몇 개가 되냐? 22개인가 23개가 나와 주제어가. 그럼 수능 준비는 거기서 22개에서 23개만 끝내면 수능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6월까지 개념을 만들고 그 다음 6월 이후에는 뭐냐면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이 개념을 자기 걸로 만들어 나가는 게 6월 이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부터 해가지고 뭐 마더텅이나 아니면 뭐 자이스토리 이런 거 사가지고 지금부터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진도 나가는 거에 맞춰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능까지 이건 좀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내신은 내신대로 그다음 수능 선택은 수능 선택대로 해가지고 두 가지를 잡아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럼 거기서 보면 알겠지만 1강 같은 경우는 하나 그냥 좀 재미삼아 얘기하면 1강 같은 경우는 거기 자연현상 3년상 있고 그것이 미시적 관점 있죠? 이 2문제 꼭 나와요. 항상 그래서 2문제씩 출력이 나옵니다. 그럼 1강에서 2문제 나오고요. 2강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나오는데 질적 연구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다 양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 가지고 시험에 나와요. 왜? 어차피 수능은 한 문제 나오는 거니까 좀 난이도가 있고 시간 끌리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양적 연구가 작년부터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비문학적으로 해가지고 제시문을 되게 길게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거기서 딱딱딱 뽑아내가지고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거기 자료수정문인데 이것도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2강 거랑 섞어서 나오거나 4강 거랑 섞어서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네 번째 4강은 연구윤리하고 태도인데 여기서도 한 문제 나올까 말까예요. 꾸준히 나온 적도 있고 안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공부는 해놔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1단원이거든. 1강에서 4강 1단원인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주제는 딱 5개 끝인 거예요. 그거 위주로 잡고 나머지는 살붙이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능이 훨씬 유리하다. 근데 수능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선생님이랑 많이 수업을 나가면 그런 거 주제 위주로 먼저 하고 나갈 건데 그럼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은 당연히 명확하게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머지가 응용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사문은 17 플러스 3이에요.
17 플러스 3이라는 얘기가 뭐냐? 17문제가 개념 문제고요. 개념 문제고 세 문제가 분석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돼요? 30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개념 공부가 되고 1학기 끝나고 나서 아니면 6월 모평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수능 준비하면서 공부할 때는 뭘 하셔야 되냐? 뭘 하셔야 되냐면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이 17문제를 15분 안에 푸는 걸 연습하시고, 그래서 17문제를 15분 안에 풀려면요 문제 딱 보는데 선지 1번 보는 순간 아 이거 뭐 이게 딱딱딱 나와야 돼. 그럼 그 정도로 개념이 퍼펙트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17문제를 15분 안에 풀면 분석 3문제 있죠. 한 개당 5분씩 잡으면 여유 있게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30분에 끝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재학생 때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주냐고. 수업하면 선생님들도 내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 6월, 9월 그때 수능 수업 좀 하려고 그러면 누구는 수시로 합격했다고 빠지고 누구는 뭐 한다고 빠지고 누구는 뭐 하고 그럼 수업 시간이 엉망진창이고 그 상태에서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시간은 가는데 근데 절대 여러분들은 그런데 휩쓸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자기가 가고 싶은 목표가 뚜렷하면 주변에서 아무리 애들이 놀고 딴 거 하고 수시 누가 뭐 하고 이래도 신경 안 쓰고 밀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잠깐 목표 대학을 물어봤어요. 예전에 선생님 목동 쪽에서 강의할 때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얘가 문과 쪽이에요. 문과 쪽인데 문과에서 탑3 안에 든다더라고요. 탑3 안에 드는데 얘가 제가 재학생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원래 단과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재학생들은 뭐 다른 데 단과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12월에서 2월까지 해가지고 윈터 때 이때 원래 개념 수업 하고요. 그 다음에 3월에서 6월까지 해가지고 이때도 이제 뭐 이때 못한 애들은 이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월에서 9월까지 약간 심화 과정 나오고요. 그 다음 9월이 파이널 해가지고 단과를 원래 이런 식으로 까거든. 4단계로. 근데 이렇게 4단계로 까는 게 약간 그거랑 커리큘럼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까지가 수능 특강이고 그 다음 6월 목표이고요. 여기까지가 수능 완성이고 9월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약간 맞춰 사이클 돼 있는데 예전에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하나가 전교권이야. 문과 중에 탑3 안에 드는 애래. 그래서 주변 애들 다 알더라고. 근데 얘가 내 수업을 들었어. 이때 수업을 열심히 들어. 수업 끝나고 나서 나머지 애들 막 가는데 나와서 질문을 해. 질문하는데 질문 자체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개념 수업인데 이런 걸 질문한다고? 아니 얘는 질문할 때 막 그런 거 토론도 했지. 그러다가 2월 달에 딱 종강할 때 되니까 종강하니까 이제 이 친구가 가기 전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오더니 선생님 그럼 6월에 뵙겠습니다. 여름방학 때 뵙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6월에서 9월이 여름방학 때거든요. 이때 뵙겠다고. 그래서 그래 왜 그때 다시 오려고 넌 다 했잖아 그랬더니 일단 1학기 때 내신 좀 챙기고요. 그 다음 이때 와가지고 다시 공부할게요. 그러더니 얘 갔어. 그리고 진짜 이때는 안 왔어. 그러고 나서 이때 왔지. 7월 딱 그때 6월 모평 끝나고 그 다음 7월부터 해서 여름방학 이때 와가지고 수업하는 거예요. 수업하는데 딱 어차피 개념 다시 돌리고 문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얘는 뭐 개념도 완벽하고 문제도 주는 쪽도 잘 풀어. 그래가지고 야 너씨 이 정도 하는데 뭐 굳이 별 필요 있겠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선생님한테 오면 일단은 개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문제를 많이 주기 때문에 자기 그게 좋다는 거야. 난 좀 문제를 많이 주는 편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공부하다가 영수 공부하다가 그때 한 문제씩 풀어본다고. 근데 선생님 문제 어쨌든 많이 주니까 자기 그게 있어서 문제 받으러 온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파이널 때 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때는 파이널이니까 이때는 막 모의고사 연습하고 하는 거죠. 오케이 좋아. 근데 이때 뭐냐면 애들이 수시원서를 이때 쓰잖아요. 쓰고 나니까 이때 학교자 발표가 나온단 말이야. 이반이 좀 애들이 상위반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막 한양대 붙었어요. 막 오자마자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 이번에 중대학교 됐어.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얘는 조용한 거야. 대신에 탑3 안에 드는 애들, 문과에서 탑3 안에 드는 애들 이 새끼 수시를 안 적었나? 그래서 내가 끝나고 한번 물어봤지. 야 수시 적었어 안 적었어? 물어봤더니 적었대. 어디 적었어? 그랬더니 3개 적었는데 3개가 경제학과 적었대. 근데 이 수시를 적고 이 수시 어떤 걸 적었냐면 수능 이후에 면접 보거나 수능 이후에 뭐 하는 그런 쪽으로 다 적었다는 겁니다. 수능 전에 거는 없대요. 평가는. 그래서
왜 수능 전적으로 안 했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했냐면 납치당하기 싫어서 이렇게 갔어. 왜냐면 수시는 합격해버리면 딴 데를 못 가잖아. 납치당하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능 전에 하는 건 안 적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야, 이 친구 이번에 하얀대 갔대. 이 친구 이번에 연대 붙었대. 부럽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봐야 한양대인데요. 그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수능 쳤거든요? 수능 치고 나서 일주일에 딱 문자 왔습니다. 선생님 저 합격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근데 확인했지? 수시야? 아니죠. 정시로 갔어요. 내신도 겁나 좋은데 정시로 간 거야. 어디? 서울대 경북. 얘는 이 기간에도요 애들 떠들고 뭐하건 진짜 지금 갈 거야.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봐야 하는데 그래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는 서울대 경제학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한번 물어봤지. 만약에 서울대 경제학과 떨어지고 모두나 연대 갔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 그때는 솔직히 재수를 심각하게 고려했을 거야. 그럼 자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못 가. 서울대 경제학과. 포인트는 수시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거 얘기할 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수시는 옵션이에요. 아니 정시로 갈 수 있는데 못하러 수시로 갑니까? 그럼 수시는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기본 점수보다 조금 상향을 해서 쓰는 게 맞아. 상향을 해서 써서 되면 땡큐. 아니 말면 돼. 왜 정시로 가면 되니까. 좀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굳이 수시를 안전 지원을 하면 물론 학교 선생님은 좋아하겠죠. 왜? 진학률이 높아지니까. 수시 안전 지원하면 좋아하는데 문제 남전 지원해가지고 대학 갔다 후회 안 하겠습니까? 후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학생들이 반수하러 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자퇴하고 오든가. 합격했는데도.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건데 그 선택을 후회롭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근데 그 와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시는 옵션이래. 되면 땡큐. 아니면 정시로 가겠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해야 돼. 근데 제 학생들이 대부분 뭐냐면 수시 원서 쓰는 순간부터 자기가 학교 간 줄 알아요. 학교 간 줄 알아가지고 붕 떠 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선생님 만난다니까. 왜냐면 원서 쓰면 왠지 학교 간 거 같거든. 여기는 이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쓴 거 아닙니까? 그럼 될 것 같으니까 썼으니까 학교 간 거 같거든. 약간 기분이 붕 떠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공부하기 더 싫어지는 거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적어도 고3이라고 하면 기본 마인드는 난 무조건 정시 칠 거야. 어차피 상위권 대학은 최저도 있잖아요. 그러면 난 무조건 정시 칠 거야. 정시로 대학을 갈 거고.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수시 같은 경우는 옵션이야. 그래서 나가 갈 수 있는 정시로 갈 수 있는 최대치 거기서 좀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되면 땡큐. 아니면 말어. 왜? 정시로 가면 되니까 이 생각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원하는 대학을 갈까 말까 한 거지. 6월, 9월 이런 때 흔들리면 안 된다니. 아시겠죠? 아니면 그냥 수시로 가능한 진짜 그냥. 좀 뭐, 자기 뭐 생각한 거 자기 점수 맞춰 가면 되는 거지 수시로 그냥.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당부하고 싶은 거는 수시 자꾸 목매지 말고 수시는 옵션이고 정시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원래 선생님이 논술도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선생님이 인문 논술 쪽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불러오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논술을 하려면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는 논술 같은 경우도 이 논술에 접근할 때 선생님 두 분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국어 계열 선생님이 접근하는 논술이 있고요, 사탐 계열 선생님이 접근하는 논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국어 선생님들이 논술을 많이 하긴 하는데 사탐 출신 선생님들도 이렇게 논술을 하거든요. 근데 두 논술이 약간 차이가 나요. 어떤 식의 차이가 나냐면 국어 선생님들의 논술은 일단 문장 구조, 전체적인 구조하고 문장 구조하고 이런 걸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런 걸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사탐 선생님들이 논술을 하면 주로 뭘 신경 쓰냐면 주장하고 논거를 신경을 많이 써요. 이게 진짜 논리적 근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논술 과목에서도 어떻게 보면 논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의 가장 기본적인 과목 두 개가 그게 사문하고 생인이에요. 그래서 사문, 생인의 선택자가 많은 거야.
왜냐면 사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되게 간단하거든.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당연히 뭡니까? 논술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문제나 사회 현상에 대해서 다 관점 얘기하는 거예요. 사문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문 개념 가지고 사문 논술 쪽에서 들어가 있고, 생활관리는 현대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심화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정법이나 경제 내용이 논술에서 제시문으로 나올 수가 있어. 그럼 그런 거 분석하는 거는 나름대로 뭐 정법이나 경제를 배운 적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지.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사문이나 생윤 같은 경우가 논술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선택할 때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근데 그 와중에 솔직히 생윤을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왜 생윤을 강요하고 싶지 않냐면 생윤은 진짜 학생들마다 케바케더라고. 사문은 솔직히 배신당할 확률이 별로 없어. 자기가 확실하게 분석만 할 줄 알고 말장난에서도 말장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그쪽에서 크게 배신 안 되는데 얘는 배신당할 확률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개념을 열심히 공부해도 이게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누군가 현대 지금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사상가나 최근의 사상가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오히려 생윤을 좀 오래 공부하면서 준비했던 학생들 중에서 재수 선택하면서 생윤 쪽보다는 오히려 정법이나 윤사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법이나 윤사는 명확하거든요, 답이. 근데 생윤은 딱 봤을 때 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 아니야?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한두 개 틀린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약간 바꾸는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 탐구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474441 얘기했잖아요. 3점짜리 하나 틀리면 2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컷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다음에 3점짜리 뭐 한 두 개 틀린다 그러면 진짜 그때는 2등급에 3등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 진짜 자기가 상위권을 클래스를 올린다 그러면 한 문제가 진짜 중요한데, 문제는 생유는 이런 문제가 한 3개가 있단 말이야. 롤스 관련된 것들이 주로 대상이고, 아니면 환경 문제 쪽 이런 쪽에서 진짜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잠깐 잘못 생각해가지고 잠깐 이거 아니야 해가지고 잠깐 잘못 생각해서 이쪽 딱 체크했다가 그러다가 틀리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내가 몇 등급 이내 받고 싶다 그러면 생윤 쪽을 선택보다 생윤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 재수하는 학생들 중에서. 근데 난 개인적으로는 제 학생들 중에서 생윤 선택하는 거는 뭐 오케이.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술 준비한다 그러면 한 번쯤 해볼 만한 과목이고, 그리고 뭐 비문학 쪽 자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생윤 선택하는 건 하나의 방법이고, 근데 자기는 생윤을 일단 공부는 하지만 비문학 쪽이 약하다 그러면 차라리 근데 정법도 약간 비문학이라서, 근데 그런 게 약하다 그러면 생윤보다는 오히려 정법이 명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법 같은 경우는 답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경제도 마찬가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니까 정법이나 경제같이 일반 사회 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일반 사회 어때요? 일반 사회 파트는 솔직히 답이 명확해요.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사는 그나마 답이 명확한 편인데, 생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장난이 좀 심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쪽에서 약하다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생윤을 공부는 하지만 이거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세사동사 역사 파트죠? 이 역사 파트는 주로 누가 선택을 하냐? 일단은 역사 덕후들. 저희 진짜 역사가 좋아요 막 이러는데, 근데 솔직히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건 다른 거예요. 네, 좋아하는 건 잘하는 거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세계사 같은 게 그나마 세계사보다는 동사가 조금 더 편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지역적이니까. 세계사는 범위가 되게 넓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사나 동사는 주로 누가 선택을 했냐면 재종반 애들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재종반 애들이 왜 세사나 동사를 선택을 했냐? 시간이 많거든. 은근 생각보다 재수하면서 시간이 많아요. 왜냐면 맨날 하던 거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얘는 특징이 분량이 많거든. 시간 많은 애들한테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영어나 수학 공부하다가 아우 지겨워 뭐 하기 싫은데 그러면 그냥 세계사 펴놓고 이거 연도 맨날 외우는 거예요. 왜? 과거가 바뀌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 시간 많은 애들한테 추천하는데, 근데 솔직히 현실에서 적용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논술 쪽에 적용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지. 그래서 좀 선택이 잘 안 되는 거고, 얘네 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모든 과목 중에서 가장 명확한 거.
왜냐면 가장 과학에 가깝거든. 그래서 명확한 과목인데, 그러니까 사탐보다는 과탐 쪽에 가깝기 때문에 명확한 과목인데, 문제는 이것도 뭐가 때문에 자꾸 그러냐면 은근 남학생들은 그나마 약간 공간 감각 능력인데 여학생들이 공간 감각 능력이 좀 떨어져서 지도의 위치나 이런 거 찾는 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지나 세지가 오히려 좀 쥐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쥐약이 되다 보니까, 게다가 이게 한지나 세지는 결정적으로 논술 쪽 준비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과학적인 성향이 강한데 문과를 왔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이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남학생들이 이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택 과목이 약간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여러분한테 좀 주의사항을 하나 얘기할 거는, 어쨌든 지금 학기 초니까 이제 선택 과목 정해야 되잖아요. 원래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최고의 베스트는 2학년 때 과목 하나 하고요. 그 다음 3학년 때 과목 하나 이렇게 하면 베이스야. 베스트야. 왜 베스트냐면 2학년 때 일단 배워놨잖아요. 배워놨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건 해야 됩니다. 뭐 지금부터 막 인간국밥 이렇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사탐은 일단 수특하고 수학은 해야 돼요. 영미기절에서 일단 이건 해야 돼요. 근데 2학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예를 들면 경제를 배웠어. 경제를 배웠는데 좀 재밌고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학생은 뭐냐, 3학년 딱 시작할 때 경제 사가지고 그래서 수특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학교에서 나가는 거랑 관계없이 공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신하고 수능하고 두 가지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되는 거지. 부담이 적어. 한 과목만 공부하면 되고, 하나는 조금 배웠던 거니까 그나마 나가는 게 수월하거든. 그래서 일단 이게 베스트. 근데 이게 안 된다. 나 2학년 때 사탐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좀 그지 같아서 거의 노베이스랑 똑같아. 그래버리면 차선책으로 하는 게 뭐냐? 3학년 때 두 과목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3학년 과목 두 과목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단점이 하나가 그거지. 뭐냐면 내신도 대비하고 수능도 대비하는 건데 내신 대비가 두 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약간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 약간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더 뺏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단점이긴 하지만, 장점은 현재 배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자주 접할 수 있고,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드물더라고. 이게 가장 베스트인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고, 주로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3학년 때 선택 과목 중에서 두 개를 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3학년 때 두 개 선택해서 나가다가 중간에 바꾸는 경우. 솔직히 이거는 선생님은 진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비추. 왜냐면 6개월 날리는 겁니다. 그죠? 보통 6월 모평 치고 나서 과목 바꾸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도박이에요, 도박. 왜냐면 바꾼 과목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돼. 그럼 기존에 이미 배운 게 있는데 굳이 왜 새 걸 가지고 어떻게 할 필요가 있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부예요. 수능까지 얼마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제일 나쁜 게 있어. 그래서 그냥 가장 무난하게 하는 거는 이거. 그래서 가급적이면 3학년 때 선택 과목 중에서 일단은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수능을 치시되,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 2학년 때 배운 과목 중에 재밌는 게 있었다 그러면 그거 오케이. 그거 하나 하고 3학년 때 하나. 대신 그걸 3월에 정했다 그러면 끝까지 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이야기하면, 사탐 공법을 좀 이야기를 하면, 아까 재정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약간 재학생들 단가도 그렇고 12월에서 2월에 끝내잖아요. 학생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약간, 아니면 잘 모르는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냐면, 야 탐구는 여름방학 때 잡으면 돼, 이런 얘기 하거든요. 탐구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나쁜 선생님. 수학 풀쌤도 그런 말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좋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3월에서 6월 하고 나서 6월 모평 있고요, 6월에서 9월하고 9월 모평 있어요. 그리고 수능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위치를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두 개밖에 없어. 6월하고 9월. 나머지 학평 다 필요 없어요. 학평 가지고 수능 이거 가늠할 수가 없어. 왜? 재수생들은 학평 안 쳐. 근데 여러분들 같이 시험 치는 애들이 재학생 30만에다가 재수생 10만이에요.
얘들이 수능만 공부하는 애들이야. 그럼 얘들이랑 같이 시험 치는 거는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개가 자기의 지금 성적을 평가할 수 있는 건데 사탐을 여름방학 때 한다? 그럼 이건 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걸 버리고 여름방학 때 했는데 만약에 애중간에 3등급 나왔어. 그럼 이거 가지고 수능에 1등급 나오려면 보장이 있습니까? 확인할 수가 없다. 근데 6월 전에 개념을 끝내놓잖아요. 끝내놓으면 6월에 일단 등급 나오겠죠? 9월에 등급 나오겠죠? 이 두 개를 가지고 내 공부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6월에 한 4등급 나왔는데 9월에 한 3등급에 2등급 나왔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잘 되고 있는 거야. 이 방향이 맞는 거야. 그럼 그대로 가면 돼. 알겠습니까? 근데 6월에 한 4등급 나왔는데 9월에 5등급 나오거나 4등급 나왔다 그러면 지금 뭔가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럼 바꿔야 돼요. 그리고 4등급, 3등급 얘기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성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학생은 수능에서 1등급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평가하는 지표가 6월하고 9월이거든. 근데 만약에 이거 안 하고 6월 전에 개념 안 잡고 있다가 9월 돼가지고 쳤는데 여기 개념 안 잡혀 있으니까 6등급 나왔어. 여기 3등급 나왔어. 잘하고 있네. 이게 제일 멍청하다 진짜. 모르는 거야 이거는. 게다가 이때는 얘기했지만 수시 막 원서 쓰고 합격자 발표 나니까 공부 집중하기 더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진짜 재학생들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때 있잖아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 듣는 것도 좋겠고 뭐 선생님 수업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선생님 진짜 열정적으로 수능 쪽 강의 해주시는 분이다. 그럼 열정적으로 수능 강의 들으시고요. 만약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수능 강의 안 하고 내가 특별히 그 과목이랑 관계없다 그러면 그거랑 관련된 수능 공부를 그 시간에 하세요. 수업 시간에. 학교 끝나고 여기 자습실 수학서 공부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수능까지 준비해야 돼. 안 그러면 휩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 6월까지 그리고 9월까지. 그래서 6월 전에는 무조건 내가 선택한 두 과목의 개념은 끝났어요. 그래야 일단 개념 한번 끝내보고 시험 보고 그 다음 문제 열심히 연습해서 시험 보고 해가지고 두 개 가지고 나 수능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구나 그거 생각하고 원서 쓰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공부를 사탐은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는 겁니다. 공부할 때 월 으이씨 너무 많이 치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토요일 일요일 하면서 듣지. 토요일에 하면서 듣지. 토요일에 듣지. 몇 시간 정도 수업을 해요? 9시부터 그냥 풀로 계속 있어요. 10시까지.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일요일은 1시부터 수업했어요. 토요일밖에 없었어. 토요일은 저녁 때는 되고 일요일은 중간에 비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두 가지 얘기해줄게요. 재정반응된 커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재정반응된 커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때까지가 8시 20분부터 10시까지 계속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수업 주말에 선택자습이야. 선택자습이다 보니까 얘들은 탐구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일단은 탐구 과목이 아까 한국사까지 얘기하면 3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탐구 하나 공부하고요. 탐구 2개 공부하고요. 여기서 한국사 공부합니다. 그래서 탐구를 일단 매일 공부. 수능 특강이 아까 16강이라고 했잖아요. 16강이죠. 일주일에 2강씩 하면 8주지. 그죠? 그래서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2강씩 해서 6월 전에 끝내는 거야. 그럼 일주일에 2강씩 해서 6월 전에 끝나면 개념 끝나고 그다음 6월 목표 칠 수 있잖아요. 왜? 3월달, 4월달, 5월달이니까 8주 넘어가잖아. 그럼 그 중에서 약간 시험 칠 때 그때 1, 2주 빼고는 이거 진도 나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끝내고 6월까지 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일주일에 2강씩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월목 때 한 과목, 화금 때 한 과목, 수요일 한 과목 이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근데 이게 재정반 쪽의 커리는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정반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은 수업이 없어요. 특강 듣는 애들 빼고는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수업할 때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냐면 오전 수업 있고요. 오후 수업 있고요.
저녁 수업이고요. 보통 수업을 이렇게 3개로 나누거든요. 3개로 나누는데 오전, 오후, 저녁 여기에서 여기는 뭐 하고 여기 뭐 하고 이거를 빡빡하게 다 채우지 않습니다. 왜 다 안 채우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화요일 날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공부할 양이 있었어. 예를 들면 영어도 공부할 게 있고 수학도 할 게 있었고 탐구도 하나 공부해야 됐어. 근데 만약 영어도 수학까지 하다가 탐구 못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보통 그 다음날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럼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왜? 매일 정해진 양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100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이 넘어가지고 120이 돼버리면 바보가 되잖아. 그럼 올라가면 튀는 거지. 한번 팍 다운돼 버리거든. 그럼 유지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재중반애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여기를 비워두라고 그래요. 왜? 여기서 못한 거 있죠. 이걸 일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화요일날 못한 거 있어? 그러면 이거 토요일, 일요일 중에 구멍 난 데 중에서 한 군데 채워서 하는 거고, 즉 주중에 못한 거는 주중에 그 다음날 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 비워놓은 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재학생 아닙니까? 그럼 재학생이면 기본적으로 자기 공부할 시간이 되게 주말이 오히려 더 시간을 많이 공부하고 주중에는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원래는 주중에 수업 시간하고 쉬는 시간을 진짜 활용을 잘해야 돼. 그래서 수업 시간 쉬는 시간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 학교가 4시에 끝나나요? 그죠? 4시에 끝나고 학원이 7시부터인가요? 몇 시 어떻게 들어왔어? 5시부터야? 그럼 5시부터 수업하고 그 다음 10시에 끝나지? 그럼 10시에서 12시 이때 활용해야 돼. 방법이 없어. 근데 가급적이면 그냥 선생님 생각인데 10시 전에 다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좀 보내세요. 중간에 뭐 학교에서 점심 먹고 여유있게 놀고 막 이러지 말고, 왜? 10만이 지금 공부하고 있대. 10만이 재생. 지금 여유가 없어. 30만 대 10만이야 지금. 이게 75%고 지금 25%가 공부하고 있어요. 수능 공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돼요. 지금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야. 그래서 쉬는 시간하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10시 이전에 모든 공부를 끝내겠다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는데도 수능이랑 별로 진짜 좀 약간 미안한 얘기지만 수능이랑 별로 관계없는 과목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과목 있을 때 일단 그 수업 듣때 그 수업 좀 주변이나 그 수업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능 그날 공부해야 될 걸 그 시간에 좀 같이 끝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꾸 시간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봤을 때 주중에는 그럼 뭡니까? 어차피 7시에서 10시까지 공부하잖아요. 수업, 5시부터 해가지고 뭐 학원 수업 하잖아요. 수업 있는 날은 수업하고 그것도 복습해야 되잖아. 그럼 그 복습을 언제 할 건지 그 시간도 잘 배정을 해놔야 된다고. 그걸 진짜 꼼꼼하게 사용해야 돼요. 얘들은 훨씬 유리하지. 어차피 10시까지 제일 많이 들으면 그래서 그런 얘기해. 10시에 집에 가면 야 바로 자. 저는 집에 가서도 1시, 2시까지 공부합니다. 야 아침에 8시 20분부터 10시까지 공부했는데 뭘 1시, 2시까지 그럼 그 다음날 버리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안에 못 끝냈으면 못 끝낸 거야? 이게 얘들 말이지. 약간 가급적이면 10시 전까지 끝내고, 대신 재학생들은 12시까지의 여유 시간을 이용해서 이때 미뤄서 하시죠. 알겠습니까? 왜? 주말에는 솔직히 구멍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2개의 여유 시간이 생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개도 없을 수도 있거든. 그럼 주말에 하기 힘들 테니까 차라리 주중에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선생님 주중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의 유혹을 못 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 7시에 일어난다고 그랬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 평일에? 네. 응? 6시 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 7시? 재정마야들은 5시 30분 기숙학원 5시 30분 기상이고, 그 다음에 통합반 아들 같은 경우는 주로 6시 기상을 추천을 하는데, 저녁 때 몇 시에 자요? 12시? 12시, 11시? 그럼 6시 반에 자려고? 평소에 몇 시에 자요? 12시에서 1시쯤에. 12시에 1시쯤에? 학원 끝나면 뭐 해요? 끝나면은 딱이래요? 네. 인강 들을 때도 있고 공부 들을 거.
역시 바보인가? 여러모로 재학생들이 불리해요. 공부하기. 근데 솔직히 재학생들도 과학되면 6시 전에는 일어나는 걸 추천을 해줘. 그래서 10시 이후에 가서 자는데 12시 이전에 자고 12시 이전에 자고 6시 전에 6시 정도에는 일어나야지. 그래야 진짜 9시부터 좀 정상적인 생활이 되는 거고 아침밥은 꼭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가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런 질문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선생님 저는 아침에 잠이 많아가지고 일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보면 대부분 자기 전에 스마트폰 하거나 눈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학생들한테 야 저녁 때 9시 이후로는 절대 스마트폰 건들지 말고 아침에 5시 30분 알람 맞춰서 그때 스마트폰을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놀고 싶은 건요 아침에 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잠도 깨울 겸 차라리 그때 뭐 평소에 보던 뭐 유튜브든 뭐든 이런 거 그때 보고 놀고 저녁 때는 가급적이면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안 보는 게 좋아. 왜? 인간도 그렇고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딱 보다 보면 이게 단점이 뭐냐면 잠이 쉽게 안 와요. 숙면 취하기도 어렵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일단은 요거는 재정관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재정관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기 좀 힘들겠죠? 근데 그날 수업 들은 과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과목에 맞춰가지고 적어도 주중에 이틀 정도는 탐구 하나 하고 또 나머지 이틀은 탐구 하나 하고 또 하루 정도는 한국사 수능특강은 한국사는 완성은 없어요. 수능특강밖에 없어. 근데 의외로 한국사 때문에 나중에 발목 잡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평소에 조금씩 받으시라는 얘기지. 그럼 평소에 받을 건 딴 거 없어. 그냥 수특 하나씩 하면 돼. 그럼 수특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한다 그러면 16주예요 그냥.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돌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포인트는 그겁니다. 탐구를 뭐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루에 뭐라 가지고 오늘 사탐만 할 거예요. 오늘은 뭐만 할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주 봐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일 한 번씩 보는 쪽으로 접근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짜줄 때 이렇게 탐구일 예를 들면 생윤 여기 산다 그러면 생윤 여기 탐구됐다 그러면 이제 한국사 보고 이 중에서 주중에 못한 거 있다 그러면 이거 비워가지고 비워져 있는데 여기다 밀어가지고 이러세요. 이거는 국영수도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스케줄이 있으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좀 잘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재학생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선생님 뭐 공부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와가지고 저한테도 제 학생들도 그런 얘기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와가지고 인강을 줘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막 이런 얘기는 하는데 일단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부터 끝내십시오. 약간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끝을 못 내는데 새로운 걸 자꾸 늘여놔봐야 스트레스만 되고 계속 부담감만 돼요. 그래서 공부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그날 공부 그날 끝내는 게 이게 첫 번째예요. 즉 자기가 그날 공부 그날 다 끝내시고 나서 여유가 생긴다 그럼 그때 딴 것 좀 공부할 수 있는 거지. 그때는 선생님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난 그날 공부 그날 다 끝냈는데도 시간이 1시간 정도 여유가 남아. 근데 내가 부족한 과목이 수학이야. 그럼 수학쌤 찾아가지고 선생님 제가 수학을 조금만 더 공부하고 싶은데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수학쌤이 프린트를 주든 문제집을 추천해 주든 이런 거 해줄 거 아닙니까? 그때 늘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 그날 들은 과목도 그날 수학이 힘들다 그러면 그때는 하는 것부터 끝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날 공부 그날 끝내는 거 이걸 먼저 연습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고 놀아라. 대부분 미루는 경우가 많거든. 이거 좀 놀다가 할까? 그러다가 새벽 1시, 2시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 그러면 안 되고 일단 다 끝내놓고 자기한테도 보상이 필요해. 쉴 시간도 필요해. 보상을 주세요. 대신 그런 보상이 꼭 게임이나 이런 쪽은 아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마트폰 진짜 오전에 잠깐 1시간 보는 거 그 정도 추천해드리고
지금 스마트폰을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그렇게 한다니까 8시 20분부터 10시까지 스마트폰 다 쓰고 가요. 다 쓰고 해서 안 줘. 진짜 급한 일 없다 그러면 안 주거든. 근데 하고 놀자. 이 두 가지 마인드를 일단 기본 베이스로 장착을 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다른 것들 추가해서 본 것 같죠.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됐어요? 그래요. 다른 거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차탐이든 아니면 무슨 과목 공부하는 거나 아니면 뭐 학교 생활이든 아니면 뭐 진도 관련된 거나 아니면 진학 관련된 거나 이런 쪽에서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직 고민을 안 해봤어요? 없습니까? 뭐 나중에라도 만약 수업을 듣게 되면 들으면서 그런 거 질문하면 되지. 하면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업을 하면 다음 주부터 할 건데 일요일날 할 건데 일요일날 아마 그래서 지금 시간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10시부터 할지 11시부터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은 좀 오전 시간 일부러 주말에 오전 시간을 좀 잡는 편인 게 일요일하고 늦게 일어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제가 좀 생활은 늘 규칙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수특은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수능 특강 가져오시는데 수능 특강은 솔직히 선생님이 이거 가지고 수업은 잘 안 해요. 이거는 뭐냐면 이건 예습용입니다. 미리 읽어보고 오십시오. 재훈령 미리 수능 특강 가지고 읽어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로 예습하고 오면 선생님은 일주일에 일단 가급적이면 특별하게 뭐 학교 진도나 뭐 시험 때 아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2강씩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딱 편하죠? 일주일에 2강 미리 예습하고 오라는 얘기야. 근데 예습하고 오라고 하면 또 학생들이 막 거창하게 여기 부분을 다 암기하고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이 내용이 뭐가 있는지만 읽어보고 오라고. 우리 그림 그리기 전에 일단 스케치부터 하잖아. 밑그림부터 그리잖아.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강 정도 예습하면서 여기 이런 내용이 있구나. 요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요건 용어 잘 모르겠는데 요런 거 그냥 체크하고 오시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오면 다음 주에 만약에 수업을 나간다 그러면 선생님 수업을 2강을 나갈 건데 2강을 자체 교재로 나갈 겁니다. 선생님 개별 교재를 드릴 거예요. 만약에 하면. 그래서 교재 선생님이 만든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를 드릴 거고 그럼 그 교재 가지고 진도를 나갈 거예요. 교재를 진도를 나가면 그 교재에 또 문제가 딸려 있겠죠? 그 문제 딸려 있으면 그 문제를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에 좀 풀고 마무리할 수 있게. 그래서 원래 계획은 진짜 탐구 시간에 수업 진도하고 문제풀이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확인학습까지 다 끝낼 수 있게 이렇게 한 방에 끝내려고. 왜냐면 재학생들이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 수업을 듣게 되면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8주 정도로 해가지고 그럼 16강을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늦어도 8주에서 9주 안에 16강 끝낼 거고 중간에 시험 대비 기간이 있다 그러면 한 1주에서 2주 정도 그때 잠깐 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끝내놓고 나서 그리고 분석 문제 한 3주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한 개씩 주제별로 이렇게 해서 나갈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석도 끝낼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는 6월 전에 끝내는 거예요. 6월 전에 한 바퀴를 돌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려놨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냐면 약간 모의고사나 실전 문제 가지고 좀 하는 거죠. 알겠죠? 다른 거 궁금한 건 없어요? 일단은 커리큘럼이 어떻게 된다는 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평균 아까 상담했으니까 일단 가고 나머지 학생들은 한 명씩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그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정 있어? 뭐 몇 시에?